안녕하세요.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사업 동아리 네포드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성폭력의 정의와 종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사이버 성폭력을 개념적으로 익히고 그것의 실제 사례와 예방 방법, 발생 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에는 여러 행위들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대표적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적 성폭력이 있습니다. 언어적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인 묘사나 욕설, 단어를 포함하는 메시지나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성차별성 언어나 여성 비하, 성편견으로 인한 특정 성에 대해 비방하는 언어 또한 사이버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언어적 성폭력은 보통 이메일이나 채팅, 게임상의 채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번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사이버 스토킹이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과 달리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상대방을 괴롭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쉬우며 직접 대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버 성매매가 있습니다. 사이버 성매매는 화상 채팅을 통해 은밀한 곳을 보여주고 대가를 받는 음란 채팅의 형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이버 보도방 형태의 매춘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 인터넷에 밤이든 낮이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 퍼뜨릴 경우 빠른 속도로 사진이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질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찾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찾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인터넷상에서는 자신의 실제 이름을 속이고 이름 대신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신을 쉽게 감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빠르기에 사진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처음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이버 공간은 누구든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 법의 감시망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알리지 않고 나에 대한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경우 누가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한 사례로는 유명한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던 A씨는 팀게임에서 여성 B씨를 만나 친해졌습니다. 서로 스스럼 없이 농담을 나눌 정도로 친해졌으며 개인적으로도 변호를 교환하고 채팅을 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A씨는 B씨를 이성으로 느꼈고 A씨는 서로 호감이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신체 사진을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이버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B씨로부터 신고되어 법적 형벌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학교, 이름, 사는 곳,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치 않는 대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지 않는 대답을 강요받을 시 즉시 채팅창과 게임 등에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몸 사진을 요구받거나 성적 욕설을 들은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화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상대방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퇴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피하기 힘들 때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정보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합니다. 네 번째,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사업 동아리 넥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